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오늘 오전 김태우 수사관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아주 많은 폭로들이 나왔는데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성호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오전에 기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네. 예, 내용도 아주 충격적이었고요. 네. 예. 어제도 오늘 신의 한수가 라이브로 중계를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네.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장 모습을 SBS가 이 중계한 걸 보면, 첫째, 이 기존의 기자단하고 유튜브 중계 관계자들 간에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거 뭐냐면, 아니 어차피 중계도 안 할 거면서 왜 자꾸만 좋은 자리 차지하느냐, 우리가 중계하니까 저리 비켜. 그래서 결국은 유튜브 중계진이 중계를 하는 거로 됐고, 또 하나는 이제 굉장히 많은 민간 보수파 단체들이 와서 격려를 냈다고 하는데, 어제서 오늘 그 사진만 봐도 어마어마한 관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 사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엄청나네요. 어마어마합니다. 대한민국 기자들은 오늘 여기에 다 주요 방송사들 다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일반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다 왔는데, 어쨌건 이걸 다 뚫고 신의 한수가 15,000명 이상의 동시 접속자를 오늘 이루어내면서 대단한 열기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종편이나 보도 채널이 이런 정도면 일정 시간이라도 중계할 것 같았는데 안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다 본 거, 유튜브에서도 중계를 제대로 한 채널이 거의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신의 한수만 거의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와 같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심이 쏟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가운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구호들이 막 쏟아졌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미꾸라지, 꼴뚜기 이런 청와대 인사들을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같은 또 박수가 나오고 했다는데, 자, 이걸 보면 어쨌든 국민들이 김태우 수사관을 얼마나 아끼는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 김태우 수사관의 이 기자회견이 사실은 뭐랄까 이렇게 엄숙하고 굉장히 우리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웃음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니 김태우 수사관이 이 말을 했습니다. 이 특감반의 공식 건배사가 조국을 위하여라는 거 아닙니까? 조국을 위하여. 민정아 사랑해 그러면. 그러니까 같이. 처음에 그래서 조국을 위하여 그랬으면 참 이 특감반원들이 애국자들이구나. 애국심, 조국을 늘 생각하는데 그 조국이 아니고 조국 민정수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 대표 말씀처럼 조국을 위하여 그러면 민정아 사랑해.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 조국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감반원들은 조국을 위하여, 민정아 사랑해. 민정수석 조국을 위하여고 민정아 사랑해. 야, 그러니까 거의 황제네요. 황제. 여기서는 그렇죠. 조국, 게다가 더 앞거는 그겁니다. 자, 조국을 위하여 민정아 사랑해 화답하면서 폭탄주를 마셨다고 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이 사람은 검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조국 민정수석에 충성한다는 말을 자주 했다. 그리고 때로 조국 수석에 충성해야 한다면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비리 정보를 가져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때 우리가 그때 그런 이야기 좀 했지 않습니까? 뭔가 권력 암투, 권력 다툼의 냄새가 난다고 했는데, 자, 김태우 수사관이 밝힌 대로 만약에 박형철 비서관이 특감 반원들한테 임종석 실장에 대한 비리도 가져오라고 했다는 거는, 만약 가져왔다면 협박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민정수석과 민정수석실을 보호하는, 아니 임수석, 임실장 이런 거 있던데 한마디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민정수석실의 일을 갖다가 손을 못 댑니다. 비서실장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내부에 권력 암투가 있었고, 어쨌든 반부패 비서관실 산하의 특감 반원들은 조국 수석 말을 생각했다. 이런 냄새가 팍 납니다. 물론 이제 이게 딱 중계를 하고 난 뒤에 기자들이 기사를 쓰기 시작하니까 또 청와대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일이 없다. 야, 이렇게 빨리 이렇게 반응하는 것도 처음 봤는데, 어쨌든 청와대는 지금 김태우 수사관의 이 기자회견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무슨 말이 나오나 듣고 있다가 그거 아니야 그러는데, 너무 많은 말을 했기 때문에 전부 다 반박하지는 못했고, 어떤 경우는 인정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조국 수석을 위한 충성을 강조했고, 심지어는 임종석 실장의 비리까지도 캐오라고 지시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근데 청와대가 부인을 했습니다. 이런 거는 없었다. 그리고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했지만, 그거는 앞으로 법정에서 다툴 일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막 이 청와대가 해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못했습니다. 그걸 보면 김태우 수사관이 이번 기자회견을 상당히 잘 준비했다. 그리고 사실 1시간 10분쯤 했는데 그 시간 내에 뭐 모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그렇죠, 오늘은 그렇죠. 딱 몇 군데 뽑아가지고 요거 몰랐지 하고 몇 개를 던졌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 보고도 청와대는 아프다 하고 한 게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특감 반원의 그 데스크가 자 앉아서 근무하는 사람인데 한 달에 100만 원씩 그러니까. 출장비를 올렸다. 그래서 합해 보니까 꽤 됩니다. 한 1,500만 원. 뭐 어쨌든 100만 원 상당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약 16개월, 15개월 뭐인데 어쨌든 100만 원 상당을 활동비를 지급받았다는 건데 이 사람은 내근 전담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받았느냐? 그래서 이거는 횡령이다. 횡령이다. 공문서 위조다. 김태호가 딱 주장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딱 떨어진 답변을 못 합니다. 아하. 그런데 한다는 말이 데스크도 업무 시간이나 퇴근 후에 정부 활동을 위해서 개인적 네트워크를 뭐 유지한다. 특감 반원들 이상의 활동비가 필요했다는데 그거하고 출장비는 다릅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문서를 보면 됩니다. 그 공문서에 출장비 뭐 예를 들어 부산 출장 얼마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청와대 해명은 뭐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뭐 퇴근 후에 정보 활동? 아니 퇴근 후에 정보 활동하는데 출장비 이런 게 뭐 필요합니까? 활동비. 개인적인 하면 되는 네트워크는 거죠. 왜 돈을 국가가 냅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야 이걸 보면 어쨌든 확실한 답변을 못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김태우 사관이 이 말하는 거는 이건 횡령이다. 허위 출장비를 지급해서 국가 예산을 빼먹었다. 그것도 민정수석실 산하에서 이거는 죄죠. 이거는 수사하면 금방 나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나오죠. 한번 압수수색하면 됩니다. 이거 분명하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좀 지저분한 이야기인데 정파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맞아요. 징계 수위가 달라졌다. 그러니까 뭐 외교부의 뭐 국장이 성추문 사건을 일으켜서 자백까지 했는데도 아프리카 대사로 나왔답니다. 그런데 이게 아프리카 대사면 이게 제대로 된 징계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참여정부에서 일했기 때문에 봐준 것 같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딱 떨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박근혜 네.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은 징계했다. 그렇죠. 뭐 박근혜 정부 일했던 사람은 막 뒤를 민간인가요 사찰해가지고 누구하고 홍준표하고 가까웠네 뭐 김기현 울산시장은 뭐 어떻고 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지금 이 특감반이 엉망진창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오늘 어쨌든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청와대가 반박을 하고는 있지만 제대로 된 방법이 없다. 게다가 진짜 또 웃기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의 염한웅 부의장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네. 합니다. 이 사람은 음주운전 전력이 2차례나 있었음에도 임명을 강행했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자 올렸던 김태호는 이건 말도 안 되지 않느냐 원칙이 그렇죠. 어긋나지 않느냐 했더니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그때는 5대 범죄라는 걸 갖다가 정하지 않았을 때다. 이게 말인지 이게 막걸리인지.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민정수석 산하의 반부패 비서관실은 진짜 원칙도 없고 정파에 따라서 우리 편? 봐줘. 아니야? 우리 편? 100만 원씩 활동비 줘. 아니 우리 편 아니야? 찾아봐. 임종석도 저거 우리 편인지 모르겠어 하면 뒤져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태우의 주장입니다. 아직까지 이거는. 그렇지만 사실관계가 너무 많다. 그래서 오늘 김태우 수사관의 이 기자회견을 라이브로 본 국민들은 행복했을 것이다.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딴 일 하느라고 못 봤는데 예. 기사만 아주 봐도 뭐 기사만 봐도 뭐 너무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김태우 수사관이 아주 샤프해요. 예. 어떨 때는 팩트를 전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건배사 탁탁 집어넣으면서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거의 정치인이에요. 여기 보면 정말 참 희한한 조직이다. 네. 그리고 정말 적폐청산 정부 웃기지 말라 그래요. 이게 무슨 이게 적폐청산입니까? 그렇죠. 더하다 하면 더하는 거지. 더하죠. 어떻게 폭탄주를 마시면서까지 조국을 위하여 그러면 쫄병들은 민정아 사랑해. 야 무슨 폭탄주도 함부로 못 마시겠습니다. 민정아 사랑해. 오마이 탈 것 같습니다. 근데 만들긴 잘 만들었어요. 조국아 사랑해. 조국을 조국을 위하여 민정아 사랑해. 잘 만들었는데
김태우 수사관 얘기는 이거를 네. 건배사 전에 연습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시를 받았다는. 이게 더 웃기는 거예요. 가서 보통 건배사는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회식할 테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니네들 공식. 이렇게 이건 좀 그러니까 그 쫄따구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죠. 원래 이 폭탄 좀 하시고 하는 문화가 이제 센 데가 어디냐면 뭐 검찰 또는 이제 군, 기자, 좀 험한 몸으로 하는 험한 직업들이 이제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사실 일반 기업들은 폭탄주 문화가 사실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강제로 안 먹입니다. 그런데 청와대라는 데서 이렇게 폭탄주를 갖다가 먹이면서 심지어는 공지까지 하면서 지금 신 대표 말처럼 야 연습하자 우리 상관이 조국을 위하여 그러면 쫄병들은 민정아 사랑해. 아니 신문사나 이 검찰에도요. 그 자기 부장이 신혜식 부장 뭐 진성호 기자라 그러면 뭐 회식을 위하여 뭐 사랑 이런 거 안 합니다. 지금 안 하죠. 아이고, 시대가 어떤 시대에 지금 쑥스러워서. 술만 떨어지게 지금 술 먹을 자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조국을 위하여. 또 기자들이 이러잖아요. 중간에 한 사람이 그 술맛 떨어지게 왜 이런 건배사랍니까? 이런 꼭 그 빈정되는 기자가 한 명 있어서 이런 거 절대 안 하죠. 못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뭐 군대도 아니고 이거 무슨 뭡니까 지금 이거는. 군대입니다. 군대 거의. 야 이건 진짜 그냥 쫄따구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쫄병, 뭐 상관, 뭐 이거는 뭐 이걸 보면 국민에게 충성한 게 아니라 직속 상관에게 충성을 갖다 강요한 조직입니다. 이런 조직이 청와대라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뭐 한 겁니까? 그러니까요. 뭐 완전히 왕따 당한 겁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민정비서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특감반 이 시스템도 자기가 민정수석 때 만들었다 자기가 만든 그런 건배사도 이렇게 하라고 연습까지. 그때도 그랬나? 그때는 그러면 그때는- 조국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민정한 사랑 이렇게 그렇게구나. 그렇게 해야죠. 근데 이거 뭐 죄인은 여자 이름 같습니다. 좀. 인이. 인이를 위하여 조국 인이를 위하여 민정한 사랑해. 근데 민정이도 여자 이름 같고 여자 이름들을 다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야 이거는 진짜 낯이 뜨거워가지고.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이니까 시키는 일을 안 할 수뿐이 없잖아요. 그렇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군대처럼 돌아가니까 야 저기 특감 가서 핸드폰 다 압수해갖고 이거 사찰해야 돼. 그 사찰하면서 그 내용 중에 하나는 그 얘기했어요.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했는데 시키니까 갔다. 그렇지. 특감반이 오니까 핸드폰 주세요. 그리고 다 각서 맞아요. 쓰세요. 그 얘기 됐어요. 예. 근데 이게 불법적인 거 아니냐. 불법이지. 아니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수사권이 없습니다. 왜 핸드폰을 갖고 합니까? 네. 아니 이재명이 이야기했습니까? 핸드폰에는 자기의 역사가 담겨 있다고. 네. 그런 걸 어떻게? 그리고 또 하나는 상관이 청와대 상관이고 핸드폰 임의로 제출하라 그러는데 안 주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얘기하면서 거의 뭐 반열반이 이거 민정비서관은 서울대 교수다. 인권이라는 게 있다.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렇죠. 예. 이런 공지를 다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은 그런 게 아니었다. 어떻게 교수고 당시에 그런 뭐 교수로서의 시민활동 이런 여러 가지 발언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얘기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수사 관행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냐. 자기는 이해가 안 갔고 그 과정에서 뭐 파다 안 나오면 여성 문제까지 그러니까. 성관계 문제까지 해갖고 이 사람 징계하고 그래 똑같은 문제인데 다른 사람은 노무현 때 일한 사람이라고 봐주고 이건 너무하다. 그러니까 박근혜 청와대에서 만약에 우병우 수석이 이런 행위를 했다면 지금쯤 또다시 뭐 직권남용 뭐 그렇죠. 해가지고 또 인형 구형하고 할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는 조국이 안전하지 못하다 지금 이것들이 드러난다면 진짜 굉장히 셀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다 맞다면. 그리고 지금 실제로 그런 그 조사 자료들이 남아 있으니까 아마 나중에 크게 문제될 거예요. 왜냐? 누가 그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뒤지라고 핸드폰을 줬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리고 뭐 그게 한두 번이 아닌 게 뭐 외교부 이런 데서 다 저 간부들 언론에 무슨 비판 기사 나오면 다 갖고 와 핸드폰 다 했다는 거 아닌가 지금. 네.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처리된다 그러면 저는 이거 심각하고 또 오늘 김태우 수사관이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는 게 본인이 직접 썼다고 합니다. A4 용지 33쪽 어마어마하게 많이 준비해서 그걸 1시간여 동안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씩 기사가 엄청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우리가 지금 짧게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이 내용 하나하나가 다 이게 문제고, 하나하나가 다 기사가 될 수 있는 것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도 굉장히 이제 기민하게 반응을 했습니다만, 청와대 말 누가 듣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 어쨌든 지금 이게 현재
현재 지금 정치 기사의 두 번째로 많이 본 기사가 지금 청와대 강력 반발입니다. 강력 반발. 반발 기사인데 화나요가 2158, 좋아요가 44입니다. 뭐 압도적이네요. 국민들이 화가 좀 많이 난 것 같고 예. 또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또 인용을 안 할 수가 없는 또 이 시점이 가장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난 2년을 돌이켜보니 좌파가 성폭행에, 드루킹 조작에, 가짜 태블릿에, 근해 순실 1원도 못 찾고 채용 비리에, 민간인 사찰에, 대북 퍼주기 혈안에, 급기야 서영교, 손혜원, 한 군데도 성한 곳이 없는 국가농단 악패 세력, 괴물 정부에 진절머리 난다. 뭐 어쨌든 이런 거 이게 제일 많이 공감한 네. 댓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쭉 보면 어쨌든 사람들이 지금 청와대 말 믿질 않아요. 믿을 수가 없죠. 예.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의 오늘 그 발언 내용들을 보면 자신의 수사 관행에 대해서도 네. 참 뭔가 회한, 잘못됐다는 부분을 느끼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진실하고 그리고 사실관계에 있어서 믿을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다 붙였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믿을 수 있다라는 거고 조선일보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내가 수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른다. 이렇게 딱 잘라서 선을 긋더라고요. 그러니까 김태우 수사관이 이게 만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죠. 예, 청와대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관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관들은 굉장히 이 법리에 박습니다. 네. 오히려 검사보다 더 밝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처한 처지,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이걸 보면서 저는 느낌이 아마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김태우 수사관이 자기는 양심적인 내부 고발자다. 그리고 박형철, 조국 이런 사람들은 반대로 그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탄압하는 자들이다. 그런 이미지를 오늘 강하게 심고 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권익위 같은 경우가 확실하게 이제 보호해야죠. 예, 이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걸 안 하면 아니 그전에는 권익위, 국민권익이라는 자들이 어쨌든 뭐 저쪽 진보는 무조건 다 네. 보호해줬지 않습니까? 근데 청와대를 공격한다고 해서 아니 청와대를 공격하는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제일 권력이 센 데가 청와대인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문재인 대통령 눈치 보고 그럼 큰일 납니다. 게다가 저는 요즘 이제 참 심기가 불편한 것 중에 하나는 아니 손혜원, 서영교 뭐 지금 그런데 무슨 민변, 내컨대 참여연대 뭐 등등등등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그러니까요. 인권단체들은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아까 보수 정권이라든지 또는 뭐 지금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 이런 짓을 했다고 해보세요. 난리 났죠. 여성단체 나서고 인권단체 나서고 시민단체 뭐 환경단체 무슨 환경단체. 뭐 부동산단체 뭐 다 다 나서고. 나옵니다. 그냥 뭐 길거리에 있는 무슨 무슨 단체까지 노수자도 다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맞아요. 오늘 뭐예요, 지금? 김태우 수사관이 손혜원 얘기도 했어요. 네. 손혜원은 그런 문제가 있지만 당에서 조사도 하지 않고 문제 없다 판결 내렸는데 네. 자신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던 거를 얘기했으면 공정하게 수사해야지. 자기는 엄혹하게 대하고 손혜원은 관대하게 대하고 이게 공정한 사회냐 이거죠. 그러니까 정우상 기자가 조선을 왜 그때 이제 신년 기자회견 때 문재인 대통령한테 바로 질문한 게 이겁니다. 대통령이 만약 야당 정치인이었다면 아마도 가장 먼저 김태우 수사관에게 달려가서 뭐 보호했을 것 같은데 왜 지금 이렇게 태도가 바뀌었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했는데 제가 지금 저 진보 좌파 이집 진영들의 분들은 너무 편가르기가 심한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진보 정권도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럼 못하는 건 비판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감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 보면 김태우 수사관이 받을 좌절감 이런 것들은 크겠죠. 전 그래서 오늘 느낀 게 뭐냐면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한 명도 안 보였다. 요게 좀 아쉽더라고요. 이럴 땐 옆에 그분들은 바쁩니다 요새. 줄서기도 바쁘고 힘듭니다. 문제입니다 진짜. 진짜 문제예요. 예. 옆에 좀 몇 명 있어서 예전에 그 고영태 이런 뭐 의인이라고 하는 그 전적이 수상한 그런 사람들도 국회의원이 옆에서 막 기자회견 함께 하고 말이죠. 심지어 손혜원 탈당하는데 원내대표가 서 있고 그런 상황인데 자유한국당이 좀 안 와서 서운한데 김태우 수사관이 국회보다도 자유한국당 내에서 기자회견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또 저희도 갈 수 있죠. 국회에서 또 기자회견하면 저희가 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일단 저는 이제 김태우 수사관이 그 프레스센터는 잘 정한 것 같은 게 예를 들어서
김태우는 국민의 김태우지 특정 정당의 김태우가 되면 또 그렇군요. 그래서 석동현 변호사 같은 경우도 석동현 변호사가 자유한국당의 당협위원장을 지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먼저 변호사를 사임한 이유도 김태우가 하는 이 일들이 무슨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공익적으로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자유한국당이 김태우랑 어떤 편을 지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국회의원은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야 청와대 니들 똑바로 해. 우리 김태우 보호한다 뭐 그런 어떤 그렇죠, 메시지 그렇죠. 이런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몇 분이라도 왔으면 좋았죠. 그리고 지금 김태우 신재민에 대해서는 특별 지금 TF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도호 본인이 단장인데 네. 그러면 거기에 속한 뭐 강효상도 있고 많습니다. 거기 네. 법률 전문가도 있고 근데 그런 분들이 이런 데는 좀 한두 분 정도 와서 좀 분위기를 갖다 딱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쉽습니다. 저도 그럼 아쉬워요. 신 대표 말 들어보니까 그렇네요. 예, 옆에 좀 있으면 든든하고 예. 뭔가 좀 김태우 수석안이 좀 안정감을 느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아쉽지만 그럼 근데 예. 김태우 수석안 포스가 있어요. 네. 아우 좀 뭐 사실 뭐 있으나 없으나 진실을 위해서 한 길을 달려가겠다 그런 네. 모습을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또 더 든든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경우는 좀 진지하게 어떤 좀 왜냐하면 김태우 사관이 기자회견 한다고 이미 지난주 말부터 다 공지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나와줬으면 좋았지 않겠냐는 생각은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민의 김태우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요. 예, 오늘 어쨌든 아주 기자회견을 당당히 잘했고 저는 오늘 김태우가 던진 메시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숙제 풀려면 청와대 사람들은 머리 좀 아플 겁니다.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거가 이제 검찰로 넘어가고 또 이제 안 되면 특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어쨌든 문재인 정권의 붕괴를 가져올 조짐이 보인다는 그렇습니다. 말로 결론을 삼겠습니다. 예. 아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정말 김태우 수사관 힘을 좀 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제가 계좌번호 다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김태우 수사관 계좌번호인데요. 여러분들 성의껏 좀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집 앞에 또 문을 두들기는 사람도 있고 앞에서 서성거리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가족들이 불안하겠습니까? 물론 김태우 수사관은 좀 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니까. 그러나 가족들 때문에 불안할 겁니다. 또 가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아주 어린 자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안전한 데로 좀 잠시 당분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 뭐 나와서 퇴직금도 못 받고 월급도 이제 안 나오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진실을 위한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밑에 계좌번호가 있는데요. 이 계좌에 여러분들 성의껏 도움을 주시면 김태우 수사관이 당분간 안전한 데서 싸움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변호사비도 많이 드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성원, 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참 오늘 기자회견 보면서 느꼈습니다. 아 정말 이번 싸움 만만치 않겠구나. 잘 싸울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있어야지만이 더 잘 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여러분들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신의 한 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